네, 안녕하세요. 차탄원상입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락이 또 오후장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일단은 제가 내일 토요일에 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영상을 좀 찍어드립니다. 새벽 영상 찍어드리는데 집중을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들어왔거나 여기서 들어왔거나 여기서 들어왔거나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꼭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두산에 대해서 타이밍 잡아서 매수해볼 법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이런 병신 이걸 지금 왜 매수하냐? 끝났는데 고점 찍은 거 안 보이냐? 야 끝났어. 야 이런 걸 어떻게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냐?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건 이날 있죠, 이날. 6월 24일에. 제가 이날 뭐라고 했는지 좀 영상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날. 영상 일단 이거 보고 바로 또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주식을 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영상 보시죠. 자, 6월 24일이고요. 6월 24일. 이 당시에 주가가 어디였죠? 우리가 보는 자 구간을 보면 자, 우리가 여기 구간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날 뭐였어요? 이날 거의 단기 고점이었죠. 한 번 더 올랐긴 했지만 이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영상을 보시고 좀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 내려온 이 5만 원대 후반 이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서 맨날 뭐라 그랬어요? 더 간다라고 했던 인간들이 주가가 내려오니까 뭐요?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왜? 지는 이미 팔았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상 한번 봐요. 뭐라고 하는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시장의 돈이 두산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성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67,000원, 69,000원 여기를 보고 있고 한 번 더 오른다고 하면은 뭐요? 7만원 초반 구간을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 구간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때렸죠. 때렸는데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구간 거의 고점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반드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하게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튀어준다? 무조건 전량 매도예요. 이제 더 이상 물량 지금 만약에 내가 10% 20% 30% 물량 남아있다라고 하면 한 주 남기고 다 팔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와가지고 뭐 여기서 지금 괜찮다, 여기서 신규 진입한 사람들은 괜찮다, 반등 나올 때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기서 개인들 꼬시고 있다 그 얘기하죠. 답답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우리가 두산을 17,000원, 18,000원, 2만원 초반에 모아서 여기서 분할 매도 완벽하게 진행을 했고 단기적으로 우리 수익을 크게 챙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고점 찍은 종목을 왜 도대체 이야기하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솔직하게 호구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댓글만 보셔도 알겠지만 보게 되면 댓글 뭐 40개 정도 갈렸는데 우리가 수익을 이미 9일 전 고점 찍을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분할 매도해서 이미 수익 챙기시면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내려놓고 수익하는 거, 그죠? 수익 챙기는 거, 일부 매도 수익 챙기는 거, 그쵸? 수익 챙기는 금액, 그쵸?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내가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2차전지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요? 두산은 기술적으로 봐도 레벨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한 주도 안 팔고 8만 원, 9만 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손절하고 뭐라 그래요? 손절하고 주가 내려오면 여기서 내가 기회다. 이거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 주목 왜 사냐? 왜? 지가 손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요? 엄청나 많아요. 차트만 보지 말고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응? 수명 다한 원자로 폐기야, 먹거리 사업 등. 더 가면 유튜브 접으슈. 그죠? 자, 올라갈 땐 뭐라 그래요? 올라갈 땐 더 간다. 계속 간다. 해놓고 주가 밀리면 지 손절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끝났다. 이딴 주봉은 왜 추천해? 왜? 지는 파랗기 때문에 판각보다 훨씬 내려가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8만 원 되면 무슨 소리 하려나.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댓글창을 사람들이 막아놓는 이유를 뭔지 알 것 같아. 왜 막아놓는지. 어? 이 매도에 대한 관점 확실하게 전량 매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뭔 소리냐 이 새끼야. 더 가는데. 지금 뭐라 그래? 고점 찍은 종목 왜 얘기하냐. 끝났다. 이런 쓰레기 유튜브 보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해요. 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두산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 눌렸잖아. 그럼 여기서 모아갈만 해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뭐 해야 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단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에서 평단 얼마 맞췄어? 64,000원 평단 맞췄고 우리가 64,000원 평단 맞힌 구간이 뭐예요? 단기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64,000원 올라왔을 때 3차 매수까지 진행한 거 비중 조절 절반 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평단이 64,000원에 위치가 되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3차 물량을 2분의 1 본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내려오면 또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춘 다음에 반등할 때 비중주를 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에 대한 공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종목을 얘기를 하냐 뭐 두산 끝난 거 아니냐 나중에 봐라 또 주가 만약에 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된다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봐라 차트밖에 못 보는 놈 멍청이 회사의 미래를 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댓글에 긁히는 게 아니라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바본가라는 생각을 해 정말. 이 각 자기 직업군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은 이 애꾼이 돼가지고 양쪽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쪽 눈으로 봐요. 한쪽 눈으로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라갈 때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하고 빠지더라도 빠지는 자리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결과적으로 2차전지도 그렇고 코나 때 똑같아요. 이 두산이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왜 자꾸 두산이 더 갈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 21선 무너지지 않았죠. 그죠? 21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뭐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거 아니야. 그 만약에 21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주봉까지 봐야지. 주봉 뭐예요? 주봉상 5일선 아직 안 꺾였어요. 5일선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평단가 조절하면서 두산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왜? 대형주는 기술적인 반등과 기술적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원전이 미래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린 두산은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받아서 오르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가총액 40조 이상에서는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밀어올려야 돼? 수급으로 밀어올려야 된다고요. 수급.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수급적인 문제로 뭐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두산에 왜 두산의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희석되고 있다고요. 왜? 미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행정명령한 거에 대해서도 이행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 어디서? 조선 쪽에서.
그럼 원전에서도 행정명령 서명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미국이 7월 24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7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이 확산되면서 수급적인 꼬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의 하락 이유는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부채 한도,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연초에 많이 매수했던 방산, 그죠? 화장품, 조선 이쪽에서 이쪽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지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죠. 리밸런싱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을 담으면서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뭐 할 수 있다?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럼 이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산이나 이 조선업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급 이슈가 결과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가 저는 이게 나름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럼 이 수급 이슈가 결과적으로 다시 개선이 되는 시점이 언제겠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두산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유지가 되거나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이미 나올 만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 구간에 거래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시장에 관심을 잃고 있다. 관심을 잃고 있다는 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겠죠. 매도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 아니 근데 매매 동향 보면 개인 투자자만 사는데 뭔 소리냐? 개인만 매수하고 있지 않냐? 개인만 매수하고 있지 않냐.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 개인들이 물량 다 받아주고 작살날 거다. 또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두산 사고 있다 했을 때는 왜 도대체 가만히 있었어? 왜 도대체 외국인들이 두산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두산에 대해서 매도를 했죠? 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그 논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사던 개인이 사건 간에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급의적인 힘은 기관 외국인이 센 건 사실이에요. 그 개인이 사는 건 하락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 매수세 자체가 현 구간에서 무슨 매수세예요? 애초에 힘이 있는 매수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300만 주, 400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량을 넘겼을 수도 있겠다는데 이 정도 40만 주, 60만 주 개인이 매수했다라고 해서 물량을 넘기긴 뭘 넘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고점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무조건 해볼 법한 자리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하려면 이런 자리에서 사서 수익 내는 연습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싸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의 조정을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평생 그 모양 그 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제 의견 그대로 전달드리고 그냥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영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리다가 정말 짜증나면 그냥 안 올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돼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너무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런 유튜브는 어쩌고저쩌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상. 왜? 결과적으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저도 제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죠. 똑같은 주식 유튜브라고 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2차 전지 때 똑같이 에코프로 때도 팔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저가 내려왔을 때 단기 반발 매수세 들어오니까 매수해보자 그러면 이딴 종목 왜 추천하냐고. 이해가 안 되죠. 댓글을 막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인지. 근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올라갈 때는 계속 간다고 하더니 주가 밀리니까 자기 팔고 이제 더 빠진다. 그래놓고 내려오면은 사겠죠 또. 그러다가 반등할 때 또 간다 하다가 또 물려가지고 추격 매수하다가 또 평단 올라가서 물린 다음에 또 손절하고 이 종목 끝이다 또 이러겠지. 반복이지 뭐. 두산도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쉽지 않은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아까 64,000원 구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이미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공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해보실 분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무슨 말인지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긴 말씀 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영상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당연히 무료니까 꼭 들어오셔라.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위쪽 번호 있죠? 010 9201 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어요. 이미 인원들 많고 솔직히 더 받을 필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마실 분들 말면 돼요. 위에 번호로 두산 남겨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업데이트를 최근에 했어요. 이 전선 관련된 사실상 주가가 횡보 중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긴 한데 뭐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 거다. 그래서 원전에 생산된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이동시키는데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도 받고 이게 40% 정도 올랐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선 다음에 또 전력의 재분배라고 하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 전력 관련주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차트를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 차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1억 4천만 주거든요. 일주일에 1억 5천만 주가 터졌는데 얘네 주식이 4,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 4,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 뭐다? 매집이다. 앞에 구간 딱 저항선까지 매집을 해주고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주식수가 5,900만 주 중에 유통주식이 4,500만 주, 최대주 지분율이 25% 정도.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최소 70% 80% 정도는 올라갈 구간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 A, B, C, D로 움직일 때 A, B, C, D에서 이 D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는데도 전력을 보내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곳에 전력을 보내지 않는 게 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망을 디지털하여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력을 투입하고 남는 전력 생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렇게 7, 80%, 100%까지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여기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 관제 시스템 ESS, EMS 뭡니까? ESS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SS 현장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손실 금액이 아주 큰 만큼 무중단 서비스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드릴게요. 관리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은 50여 개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장애와 조치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다. 뭐요? ESS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겹쳐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뭐예요? ESS가 겹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고체와 ESS를 보라 했죠. 그 지금 ESS가 많이 움직이 전고체랑 제가 얘기한 대로 양극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920나 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셔서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